안녕하세요. 수원 이안과에서 굴절 교정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영 원장이라고 합니다. 안경을 벗을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을 굴절 교정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술을 준비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너무 많은 이름들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수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와 각 수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도 저희 병원에서 17년 전에 라식 수술을 받았고요. 제 두 딸들을 제 손으로 직접 라섹으로 수술을 해주었고, 저희 병원 직원들, 동료 안과 선후배 의사들, 지인들, 여러 많은 사람들을 수술하면서 느낀 점은 최신의 수술이라고 가장 좋은 수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적합한 수술을 찾아서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저도 수술을 받았으니 안과 의사나 그의 가족들은 굴절 교정 수술을 안 한다는 소문은 오해니까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식 수술이란 미세 각막 절삭기라는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각막의 실직까지 두껍게 각막을 잘라서 뚜껑을 만들어서 젖히게 되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각막을 깎은 후 그 뚜껑을 다시 덮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라식 수술의 장점은 두껍게 벗겨낸 각막 절편이 레이저로 깎인 각막 상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통증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력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뚜껑을 두껍게 벗겼다 덮기 때문에 각막 두께가 굉장히 많이 얇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막이 원래부터 너무 얇은 분이거나 아니면은 초고도 근시 같이 안경 도수가 너무 높아서 각막을 많이 깎아야 되는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덮어놓은 각막 절편이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외상으로 인해서 그 덮어놓은 절편이 비틀리거나 접히거나 벗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많은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운동선수에게는 적합한 수술은 아닙니다. 라섹은 피부의 껍질에 해당하는 각막의 상피세포만 얇게 벗겨낸 다음에 엑시머 레이저를 조사해서 각막을 깎고 치료용 콘택트 렌즈를 덮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상피세포는 제거할 수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는데, 덮어주는 것이 오히려 통증은 적을 수 있지만 시력 회복을 더디게 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요즘은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섹 수술의 장점은 벗겨낸 각막 상피가 피부 껍질이 벗겨지면 재생이 되듯이 다시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막 두께가 라식에 비해서 두껍게 남기 때문에 각막이 원래부터 얇은 사람이거나 안경 도수가 높아서 각막을 많이 깎아야 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생된 상피세포가 튼튼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아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식처럼 절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절편과 관련된 합병증이 거의 없습니다. 라섹 수술의 단점은 상피세포를 벗겨내게 되면 각막 신경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피가 재생되는데 시간이 3, 4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라식 수술에 비해서 시력이 회복되는 속도가 더디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도수가 높아서 또는 난이도 도수가 높아서 각막을 많이 깎는 경우에는 각막이 뿌옇게 변하는 각막 혼탁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스마일 라식 수술이란 일반 라식 수술과 달리 절편이라는 걸 만들어서 뚜껑을 열었다 덮는 것이 아니고, femtocho 레이저라는 레이저를 조사해서 각막 실질 내에 렌티큘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각막 표면에 2-3mm의 아주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렌티큘을 박리해서 빼내는 수술입니다. 스마일 라식의 장점은 일반 라식과 달리 각막 절편을 만들어서 뚜껑을 열었다 덮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절편과 관련된 합병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각막 절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통증이 별로 없고 시력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절개가 작기 때문에 외상에도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 스마일 라식은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의 장점을 합친 중간 형태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와 관련된 조건이 있습니다. 만 18세가 넘어서 안구 성장이 멈춰야
라식 라섹 수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멈추기 전까지 시력이 떨어지고 근시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시력이 떨어지고 안경 도수가 변하는 분들은 변화가 멈춘 후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안이 생긴 경우는 대체적으로 적극적인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받으면 먼 곳을 보는 것은 좋아지지만 노안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가까운 게 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성향을 보고 수술을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막 두께와 관련된 조건입니다. 초고도 근시처럼 안경 도수가 너무 높아서 각막을 너무 많이 깎아야 되는 경우나 각막이 얇은 환자인 경우는 수술 후에 잔여 각막량이 너무 조금 났기 때문에 각막이 돌출되는 각막 확장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굴절 수술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환자를 위해서 나온 수술이 안내 렌즈 삽입 수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 각막 모양과 관련된 조건입니다. 수술 전에 각막 지형도라고 해서 각막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막 모양 확인해서 불규칙 난시가 있거나 각막이 한쪽이 뾰족하게 솟아있는 경우는 잔여 각막량이 충분하더라도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철저한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병원은 분야별 전문의 8인이 상주하면서 철저한 검사와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 후유증이 가장 적은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오셔서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의학과 김기영 원장이었습니다.